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냈나요? 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원해연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어서 개념을 배우지 않고요. 다시 돌아가서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A 시간에 지금 통계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결과를 봤을 때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수학 B 시간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원의 현의 성질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원래 이 영상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늘 수업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등교하면은 선생님이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그 해설은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등교할 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아까 말했듯이 산점도와 상관관계 단원을 복습을 하면서 중단원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석인정 과제라는 문제를 마지막 문제에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그 문제까지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학습지를 선생님이 구글 문서 파일로 올려놨어요. 왜냐면 오늘은 굳이 그렇게 풀이 과정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 문서로 충분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영상을 틀어놓은 동시에 옆에 구글 문서 클릭해서 같이 열어둔 채 수업을 임해주세요. 자, 모두 다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빈칸이 나와 있죠? 두 별량 x, 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적는 칸입니다. 자, 우리 이 단원에 배울 내용이죠. 지금 보면은 좌표 평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원점. 이 좌표 평면 위에 순서쌍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점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두 별량을 순서쌍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면 어떤 점들의 집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들의 집합, 이 점들의 모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산점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은 이렇게 점들의 집합으로 나올 테니까 산점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산점도를 나타내었을 때 아래와 같은 그림처럼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두 별량 x, y에 대해서 한 별량이 변함에 따라 다른 별량이 변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바로 뭐라고 했죠? 네, 그쵸? 상관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별량에 대해서 이 점들의 분포가 대략적인 추세의 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윗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죠? 지금 점들이 분포가 이제 좀 퍼져 있으니까 완벽하게 증가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직선이 아니니까요. 그쵸? 하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네, 바로 마치 기울기가 양수인 것처럼 양의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었죠. 자, 이렇게 상관관계가 오히려 이제 1차 함수보다는 실생활에서 더 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반드시 직선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산점도로 대략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두 별량에 대해서 즉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대체적으로 수세선을 그려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네, 마치 기울기가 음수인 것처럼 이것도 상관관계 이름이 음의 상관관계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네,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면 한 별량이 증가할 때 다른 별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상관관계와 3점도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네, 엄청 간단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단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생산된 배추의 양이 많을수록 그 해의 배추 가격이 떨어진대요. 지금 그러면 배추의 양, 즉 배추 생산량을 지금 X, 그리고 배추 가격을 Y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그 생산량이 많을수록 배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관계, 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점도로 알맞은 것을 1, 2, 3, 4번 중에 고르세요 라고 했죠? 네,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자,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정답은 몇 번? 네, 그쵸? 2번입니다. 자, 왜냐면요. 네, 지금 보면 생산된 배추의 양이 많을수록 그 해의 배추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양이 증가할 때 다른 양은 감소합니다. 즉,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2번이 지금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산점도가 되니까 2번 그래프가 바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3점도가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음이랑 양의 상관관계가 없는 그래프죠. 자, 그리고 2번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은 학생 20명의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에 대한 산점도이다. 1번,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과 가장 높은 학생의 수학 성적을 비교하세요. 자, 그리고 2번,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세요. 과학을 잘하는 친구가 대체적으로 수학을 잘하나? 아니면은 상관이 없나? 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이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자, 먼저 1번,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과 가장 높은 학생의 수학 성적을 비교하라 했죠? 자, 지금 과학 성적은 가로축이니까, 자, 가로축에서 가장 낮은 학생. 네, 2점이 되겠죠? 2점의 네, 수학 성적은 40점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 2점이 되겠죠? 자, 이때 수학 성적을 보면은 네, 90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친구가 더 수학 점수를 잘 봤어요? 그쵸? 과학 성적이 가장 높은 100점인 친구가 수학도 90점이었고 낮은 친구는 과학이 40점일 때 수학도 40점이었죠? 네, 그래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의 수학 성적이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의 수학 성적보다 높다. 그래서 과학을 가장 잘 본 친구가 수학도 잘 봤네요. 그쵸? 자, 그럼 2번.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냐? 자, 어떤 상관관계냐? 물어봤죠? 자, 그때는 산점도를 보면서 대략적인 경향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요. 자, 추세선, 대략적인 선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그쵸 오른쪽 위로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상관관계? 네, 그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과학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이 주로 수학 성적도 잘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과학과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과학, 수학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공부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학생 30명의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에 대한 산점도이다. 이때 1번과 2번 문제를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1번은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그럼 50m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은 제자리 멀리뛰기도 잘한다고 할 수 있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똑같이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다 풀어봤죠? 네, 1번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사이의 상관관계는 산점도를 보고 나타내면 되죠? 대략적인 추세선을 보면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상관관계? 네, 음의 상관관계가 정답이 되었겠죠? 자, 그 다음 2번. 그럼 50m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은 제자리 멀리뛰기도 잘한다고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하시오. 여러분들 지금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한 친구 혹시 있나요? 네, 하지만 50m 달리기를 보면은 이 결과가 값이 초단위죠. 그러면은 8초, 9초, 10초 초가 늘어날수록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늘어날수록 달리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은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할수록 50m 달리기 초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초가 지금 줄어든다는 거는 더 잘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달리기 초 단위가 작을수록 달리기를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50m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은 제자리 멀리뛰기도 대체적으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위를 잘 보면서 초 단위가 이번에는 줄어들수록 달리기를 잘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정거장에서 정차하는 버스 9대의 배차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수에 대한 산점도이래요. 자, 1번에 빈칸 문제가 있죠. 자, 문제에 빈칸을 채워 넣을게요. 자, 1번. 가장 배차 시간이 짧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수와 가장 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수를 각각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버스의 배차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수의 사이의 상관관계까지 말해주세요. 똑같이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았나요? 네, 1번. 배차 시간이 가장 짧은 버스. 뭐예요? 저 지금 배차 시간이 가로축이니까 가로축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값. 이 점이죠? 자, 이 점의 승객수 얼마예요? 그쵸? 2명이죠? 자, 그리고 가장 긴 버스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이 점. 자, 이 점의 승객수 얼마? 그쵸, 3이네요. 그래서 가장 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수는 3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그럼 버스의 배차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냐? 지금 아까 전에 보면은 가장 짧은 버스를 기다리나 가장 긴 버스를 기다리나 2명, 3명으로 비슷했죠?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만 봐도 경향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쪽으로 향하지도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쵸?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두 별량 x와 y에 대한 산점도인데요. 자, 1번 두 별량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시고, 2번에서 위의 산점도에서 두 점 가나, 이 가나를 지웠을 때 두 별량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에서는 위의 산점도에 다음 5개의 자료를 추가했을 때 별량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밑에 들어갈 빈칸의 숫자들입니다. y는 60, 80, 80, 100, 100 이거 적어주시고, 이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5개를 위에 다 추가했을 때 상관관계까지 말해주세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동안 문제 풀고 돌아오세요. 자, 여러분 다 풀어봤죠? 네, 1번 두 별량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해보면은 지금 대략적인 산점도를 보면은, 자, 오른쪽 윗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2번 그럼 위의 산점도에서 가나를 지웠을 때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해보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가나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우면은, 자, 왼쪽과 같은 이런 산점도가 나오죠. 자, 얘를 보면은 어떠한 위쪽으로 향한다거나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거나 그러한 경향이 보이나요? 네, 보이지 않죠? 그냥 산발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 위의 산점도에서 다음 5개의 자료를 추가하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이 자료를 여기다가 찍어 볼게요. 자, 60, 60. 그럼 여기죠? 그 다음에 70, 80. 자, 70은 요 정도니까, 그리고 Y축에 80. 한 요 정도에 찍히겠네요. 그리고 80, 80. 네, 이 점이고요. 그 다음 100, 100. 100, 100이 두 개죠? 그래서 아마 겹치게 찍힐 거예요. 자, 산점도는 사실 두 별량을 그냥 나타낸 거기 때문에 겹쳐서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나타난 이 점들이 자료의 개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그림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느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추세를 보면은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출석 인정 과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20분 정도를 이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릴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학적 도구라고 하면은 이지통계, 우리 저번에 써봤죠? 네, 이지통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지통계 선생님이 링크도 내려놨어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2020 올해 8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전파 추세가 조금 줄어드나 싶더니 홍수와 태풍이 연달아 타격을 주었다. 자, 그쵸. 여러분, 우리 여름방학 때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홍수랑 태풍이 너무 심했었죠. 그래서 맑은 하늘을 거의 볼 수 없었던 올해 8월 날씨누리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의 일조시간과 울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일조시간이라고 하면은 햇빛이 비치는 시간을 말하고요. 울량은 구름의 양을 말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아래 날씨누리 사이트 링크랑 이지통계 링크까지 다 달아놨죠. 파일에. 그래서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날씨누리 사이트 링크를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바로 일조시간이랑 울량 알 수 있는 사이트로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일조시간 클릭해가지고 올해 8월 서울의 일조시간과 울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통계 링크까지 선생님이 첨부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1번 영상에서 소개한 이지통계를 이용해서 올해 8월 달에 일조시간과 울량에 대한 산점도를 만들고 만든 산점도를 화면 캡처해서 아래표에 사진으로 첨부하세요 라고 했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지통계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이지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구나를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누리 사이트 링크로 이동을 해서 올해 8월 달의 서울의 일조시간과 울량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이지통계에다 입력해 주셔서 산점도를 요 아래다가 이제 사진으로 캡처해서 이제 첨부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건 첨부하는 거는 구글 문서에다가 첨부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2번 조사한 결과 일조시간과 울량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 3번, 4번에서 올해 여름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지 한번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몸살이 난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아래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지통계 영상을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운동시간과 심박수에 대한 산점도를 그려봅시다. 설정을 눌러 두 자료를 선택하고 두 자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아보기를 누른 후 두 자료의 값을 각각 세로 칸에 한열로 입력합니다. 통계 그래프를 누른 후 두 자료 비교와 산점도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두 변량에 대한 산점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 편집을 눌러 가로축과 세로축에 자료명과 단위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산점도의 좌표축에 각각 자료명과 단위가 나타납니다. 산점도에서 운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박수가 대체로 증가하므로 두 변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이지통계로 어떻게 산점도를 그리는지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8월에 날씨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서울의 일조시간과 울량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날씨누리 사이트 링크를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확대해 보시면은, 자, 2020년 서울의 일조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8월 달을 하라 했으니까 여기 8월에 해당하는 이 값들 1일부터 쭉 보면은 31일까지 나와 있죠. 그 값들을 이지통계 사이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조 시간을 클릭해 보면은 밑에 울량이 있어요. 그럼 이 울량을 선택해서 이제 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울량에 대한 정보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울량의 8월 달에 해당하는 값들도 같이 입력을 해주셔서 두 자료의 값을 입력한 다음에 그 둘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제 산점도를 여러분들이 이지통계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바로 돌아와서 여기 1번 요 아래 표에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오늘의 과제 안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 똑같아요. 자, 학습지를 오늘은 구글 형식으로 선생님이 냈죠. 그래서 구글 문서를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 그냥 제출 버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에 방금 전에 알려줬던 출석 인정 과제, 그러니까 산점도 그려서 날씨놀이 사이트 이용해서 이제 입력해서 사진 찍어서 내는 거, 그게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니까요. 여기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감동 학습지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등교해서 만나요. 안녕.